안녕하세요. 귀공마스터의 마스터 킴입니다. 오늘은 이전에 만들었던 원형 인장 반지의 고무 가다 절개 작업을 하겠습니다. 같은 모양의 제품을 여러 개 생산하기 위해서는 고무 가다가 있어야 됩니다. 고무 몰드, 고무 가다가 있어야 됩니다. 그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고무 가다를 제작하게 되겠습니다. 칼선으로 나온 거스름은 메스로 좀 제거하면 되겠습니다. 고무 몰드를 오늘은 비수축 고무라고 하는 좀 수축이 덜 되는 고무를 이용해 봤는데요. 원본과 비교해 보면 적은 수축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다음에는 문양을 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고무 몰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. 시작해 볼까요? 그러면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전에 만들었던 원형 인장 반지가 되겠습니다. 물줄기를 붙였고요. 고무 몰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. 고무 가다 작업이라고도 합니다. 틀을 준비하고요. 틀 속에 고무를 잘라서 메꿔줍니다. 반지 내부에 고무를 잘라서 메꿔줍니다. 흔히 배꼽이라고 하죠. 스프루 베이스를 물줄기에 낀 후 틀에 넣어줍니다. 이제 상판을 덮어주면 되겠습니다. 이 틀 내부에는 밑판과 틀 내부에는 분을 살짝 칠해줬습니다. 아니면 세제 용액을 살짝 칠해주면은 나중에 빠질 때 쉽게 분리가 됩니다. 그렇게 처리를 하였고요. 위에 휴지 한 장을 깔고 이것도 분리되기 좋게 하고, 또 나중에 고무 틀에 글씨 쓸 수도 있으니까 그때 용이합니다. 이렇게 하고 상판을 덮어줍니다. 이 열 프레스에 적정 시간을 두어 온도를 주어서 쪄주겠습니다. 그쪽으로 가볼까요? 네, 열 프레스에 넣고 온도를 맞춘 후에 전원을 올리겠습니다. 그리고 타이머는 한 30분 놔두겠습니다. 네,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. 우선 스위치를 끄고 좀 식힌 후에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틀에서 고무 몰드를 빼왔습니다. 우선 배꼽을 제거하고 스프루 베이스 제거하겠습니다.
메스날은 파라곤, 영국제 파라곤이 되겠습니다. 제가 쓰는 거는 뭐 파라곤하고 일본 브랜드의 패더를 주로 쓰는데 좀 두 개의 특성이 조금 틀립니다. 다음에 패더의 특성과 파라곤의 특성을 좀 설명드릴게요. 패더가 훨씬 날카롭습니다. 그러니까 세밀한 작업할 때는 패더를 쓰시는 게 좋고, 외형 절개할 때는 파라곤 쓰시는 게 좋고,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. 그러면 스프루 베이스 쪽에 고무를 외형 절개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지그재그를 많이 쓰는데 외국은 좀 틀리더라고요. 뭐 검색해 보시면은 외국에서 작업하는 것도 뭐 참고하실 수 있고요. 보통 뭐 일자로 째갖고 안에 요철을 줘서 고정하는 뭐 그런 방법도 쓰고 있더라고요. 근데 보통은 지그재그로 많이 합니다. 지그재그로 하겠습니다. 항상 메스날은 날카로우니까 조심하시고요.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외형을 절개해 줍니다. 메스날이 금속에 닿지 않도록 절개하는 게 좋고요. 금속에 닿는 순간 메스날은 좀 상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절개면에 좀 손상을 줄 수 있으니 가급적 원본과 뭐 스프루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. 저는 이제 반지에 테두리를 따라서 우선 절개를 할 거고요. 테두리를 따라서 절개를 하고 싶어도 좀 이렇게 요령을 모르면은 자신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고무를 절개 다 하고 사출을 해보면은 테두리가 아닌 테두리에서 안쪽 살 쪽에 절개가 돼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. 근데 그 요령은 음, 고무에서 원본의 테두리를 째는 것보다 그 위쪽에서 원본 쪽으로 방향을 좀 해주시면은 그런 거는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. 하시다 보면은 자신만의 노하우가 생기겠죠. 우선 원본에서 테두리를 다 하신 후에 반지 내면의 그 고무를 빼기 위해서 우선은 표면을 절개합니다. 이렇게 살짝씩 칼선을 넣어주고요. 그 다음에는 상판과 하판이 분리되기 때문에 중간에 요철 작업을 좀 해줍니다. 이거는 상판과 하판이 나중에 잘 아구가 맞게 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입니다. 그냥 밋밋하게 하면은 서로 좀 어긋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이렇게 요철을 주면은 그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요철 작업을 합니다. 이렇게 하면은
여기 부분은 조금 잘못됐네요. 다른 데는 원하는 대로 됐고요. 그 다음에는 원본을 뺄 수가 있습니다. 이 안에 안 빠지겠죠? 지금 안에 고무가 차 있어서 이 밑에 부분도 이 안쪽 부분도 요초를 줘서 빼내겠습니다. 테두리에 칼집을 넣어 주시고요. 이런 식으로 테두리에 칼집으로 다음에는 이 상판에 요초를 준 것과 마찬가지로 아랫면에도 요초를 줍니다. 이 역시 안에서 고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잡아주는 역할을 하겠죠. 우선 원본은 분리됐습니다. 이 요초를 상판 하판 주었는데 보시면은 이제 상판은 상판 쪽에 맞게 되고요. 이쪽 면이네. 이렇게 맞는 거고요. 나머지는 이쪽 면이겠죠. 그 다음에 이거를 빼줍니다. 그러면 원본 분리는 끝났습니다. 이제는 왁스 사출을 했을 때 잘 빠질 수 있도록 작업을 해 주겠습니다. 모든 작업이 그렇듯이 고무 절개 작업도 개인의 경험에 의해서 조금씩은 다 틀립니다. 근데 뭐 어느 게 옳다 그러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. 참고를 하시고 자신이 작업을 할 때 좀 더 좋고 편한 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. 좀 물줄기가 얇아서 고무에서 살짝 살을 도려내서 물줄기를 보강하겠습니다. 여기는 뭐 골뱅이처럼 이렇게 원을 해서 안에 살이 빠지면은 이게 쉽게 나오거든요. 그런 작업만 해주겠습니다. 항상 손은 조심하셔야 되고요. 이렇게 칼집을 넣는 이유는 사출 왁스로 뽑았을 때 잘 벌려서 빼주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또 사출 왁스가 이 안에 공기가 차 있는데 밀어주면서 이 안을 채우는 거거든요. 근데 이게 뭐 밀폐돼 있으면은 왁스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져요. 그래서 안에 있는 공기를 밀어내면서
왁스가 차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 이제 공기 빠져나가는 거를 주는 거예요. 요철을 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. 정확하게 맞춘 후에 상판을 덮어주면 됩니다. 그럼 사출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? 네, 사출기 쪽으로 왔습니다. 절개한 고무에 인젝션 왁스가, 이 사출 왁스가 잘 들러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파우더를 좀 바릅니다. 상판과 하판에 요철을 주었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흔들리지 않게 윗판과 아랫판을 해서 식어서 굳을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. 사출 왁스는 어느 정도 온도 이상이면은 녹게 돼 있는데 그 온도를 녹은 액체에서 나올 수 있는 액체까지 온도를 조절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. 완전 녹아 있는 상태에서 여기 들어와서 고체로 된다면은 더 수축이 많이 됩니다. 그래서 적정 온도를 맞추어서 조절해서 사출할 수 있도록 조건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. 스프로 베이스 쪽에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굳은 모양이 보이죠? 그러면 상판을 뜯어내고 이런 시스템으로 사출이 되는 것입니다. 온도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. 온도가 높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식으면서 수축이 많이 돼서 좀 이렇게 오목하게 파인다는 거죠. 좀 온도를 식힌 후에 다시 뽑아 보겠습니다. 지금도 온도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. 고무를 저수축성 고무를 써봤는데 별로 제 마음엔 들지 않습니다. 이 탄성이 많이 떨어지네요. 일반 고무보다. 그래서 칼자국 낸 손으로 뭐 이렇게 거스름들이 많이 생기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온도와 압력을 적정으로 맞춰주면서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. 작업대로 가서 원본과 사출 왁스로 나온 것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이것이 고무 몰드를 이용하여 사출한 왁스가 되겠습니다. 비수축 고무로 원본을 몰드 작업하였는데요. 그냥 일반 고무보다는 진짜 수축이 좀 덜 되네요. 보통은 한 5% 잡거든요. 근데 이거는 상당히 거의 원본과 크기가 흡사합니다. 조금 수축은 되긴 했는데요. 수축이 덜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네요.
빼낸 후에 수축이 덜 되는 만큼 좀 이렇게 짱짱한 맛은 좀 덜합니다. 그래서 칼 섞는 부분에는 좀 이렇게 거스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. 이건 살짝씩 제거해 주면 되고요. 칼로 메스를 이용해서 살살 제거해 두면 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뺄 수가 있겠습니다. 이상으로 원형 인장 반지의 고무 몰드 작업을 마치겠습니다. 고무 가다 절개라고도 합니다. 귀공 마스터의 마스터 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